안녕하세요. 조진표입니다. 오늘은 서울대 경영경제학과 학생들은 졸업 후에 어떻게 되는가, 어디로 진로를 정해서 나아가는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된 이유는 교육부에서 매년 연말에 아주 중요하고 방대한 그런 보고서를 발표를 하는데요.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그 학생들이 어디로 어떤 분야의 계열별로 어떻게 취업하는가, 요걸 이제 교육부에서 매년 집계를 해서 연말에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최근에 우리나라 대학들에서 졸업하는 학생들이 취업이 어떻게 되는가 이걸 나타내는 교육부의 보고서인데요. 뭐 소문 들어서 아시겠지만 같은 대학을 다닌다고 이렇게 가정했을 때 같은 대학을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인문 계열의 우리 취업률은 59.9%를 보여주고 있고 같은 대학을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공학 계열은 72.4%의 취업률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정도 차이면 실제 되면 되게 큰 차이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평균 냈을 때 이 정도가 나오면 실제로는 더 느끼는 체감은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장표에 관해서도 이야기할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거는 좀 따로 시간을 내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그렇다면 인문사회가 전반적으로 취업 면에서 어려운 가운데 인문사회에서 가장 성적이 높은 학생들이 가는 서울대 경영경제학과를 나온 학생들은 요즘 어떤 진로를 택하고 있을까? 그게 이제 궁금해서 자료를 찾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자료들은 교육부에서 잘 매년 정리해서 내고 있는데 서울대학교의 경영경제학과 학생들이 어디로 어떻게 취업을 하고 있는가 이거에 대한 정보는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뒤지고 뒤졌더니 하나 찾았습니다. 뭐를 찾았냐면 자기들끼리만 보는 서울대 상대 동창회보라는 동창회 신문이 있거든요. 그 동창회 신문을 보니까 2023학년 2월 달에 졸업한 우리 서울대 상대 아이들이 어떤 진로를 택했는가에 대한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사를 보고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졸업생 진로 급속 변화, 로스쿨, CPA, 회계사 말하는 거죠.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고 상경계임에도 불구하고 은행과 공무원은 인기가 시들하고 대기업은 아예 외면하고 있더라. 이런 이제 자극적인 제목으로 동창회보에 올라왔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이제 기사 내용을 제가 도식화를 좀 한번 해봤는데요. 일단 좀 여러분들이 미리 좀 아셔야 되는 것은 기사를 읽으면서 좀 깜짝 놀랐는데 동창회보라서 그런지 기사 요건은 성립이 안 되더라고요. 이런 통계 자료를 낼 때는 전체 몇 명이 졸업해서 몇 명을 그 중에서 응답을 받았는데 그 응답자의 몇 명이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 뭐 이런 데이터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데이터가 없이 그냥 어디에 몇 명 갖고 어디에 몇 명 갖고 이런 식으로 좀 조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걸 몇 퍼센트는 어디 가고 몇 퍼센트는 어디 가고 이런 통계적인 모습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 정도 비율로 이렇게 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그냥 추측은 이 동창회보 기자님이 물어본 거죠. 이렇게 컨택이 되는 사람마다 그랬더니 컨택 된 사람들의 답변을 그대로 이제 올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서울대 경영학과 학생들은 어떤 진로를 택하느냐 봤더니 가장 많은 응답자가 로스쿨을 진학을 했습니다. 물어본 사람들의 30명 가까운 그 인원이 로스쿨을 진학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물어본 당일날까지도 취업이 안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취업 고시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로스쿨이 30명, 취업 고시 준비가 15명. 그다음에 대기업 가는 걸 싫어한다고 앞에서도 큰 헤드라인에 나왔었죠. 그래서 요즘 학생들은 큰 기업에 가서 어떤 역할이 자기의 그 운신의 폭이 줄어드는 것보다는 중소벤처기업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보고 싶다 이런 성향이 강하더라. 그래서 중소벤처기업에 12명 정도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이 중소벤처기업이지 사실은 뭐 쿠팡, 배달의 민족, 라인 뭐 이런 데겠죠, 그렇죠? 그런 데를 아무튼 큰 삼성, LG 이런 대기업보다는 선호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CPA가 회계사잖아요. 회계사가 사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기가 많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과거에 굉장히 인기 있다가 인기가 좀 많이 줄었었거든요. 인기가 준 이유는 일은 많고 스트레스는 많은데 월급이 더 높아지진 않았기 때문에 인기가 좀 살짝 떨어졌는데 다시 인기가 부활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재밌게도 이 인기가 부활하는 회계사의 인기가 부활하는 이유를 MZ세대의 특징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그거에 약간 동의를 하는데 MZ세대의 어떤 특징이냐? 남 밑에 있는 걸 싫어한다는 거죠. 남 밑에 있는 걸 싫어해서 자격증을 가지고 필요할 때 프리랜서처럼 일할 수 있는 그런 삶을 꿈꾸는 학생들이 훨씬 과거보다 많이 늘어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회계사 자격증이 있으면 그래도 일하고 싶을 때 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시 인기를 끌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로스쿨이 인기 있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겠죠. 로스쿨도 변호사 자격증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돈을 많이 못 벌 수는 있을 수 있어도 그렇게 굶어 죽지는 않겠다. 그리고 필요할 때 하고 싶을 때 일하겠다 이런 심정이 로스쿨로 많이 가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서울대 경영학과니까 전통적으로 세계적인 국내에 들어와 있는 컨설팅 회사에 많이 갔죠. 맥킨지, 베인, 보스턴, 이런 엑센추어, 에이티커니 이런 회사들 있죠. 그런데 갔었는데 예전보다는 좀 줄은 것 같습니다. 이 응답자의 6명이 그 얘기를 했다. 그리고 금융회사 꺼린다고 헤드라인에 나와 있죠. 이렇게 많이 응답을 했는데 그중에 금융회사는 5명밖에 없더라. 그리고 대기업도 5명밖에 없더라. 행정고시 준비 3명, 창업 2명 이런 식으로 경영학과 애들은 진로를 택하고 있어서 로스쿨이 압도적으로 가장 많이 학생들이 가는 그런 진로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좀 힙해 보이는 그런 IT 중소기업 건실한 기업들이죠. 이런 데 가는 것을 과거에 금융회사 가고 대기업 가는 것보다는 좋아하더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서울대 경제학과 학생들은 어떻게 되는가 좀 한번 살펴보면요. 서울대 경제학과 2023년 2월에 졸업한 서울대 경제학과 학생들도 대부분이 다 로스쿨을 가고 있습니다. 36명이 로스쿨에 진학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어마어마하네요. 그리고 취업 고시 준비가 25명, 그리고 금융회사가 18명,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동창회보에 보니까 이 금융회사 얘기를 하면서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어떤 기사냐면 그래도 서울대 경제학과는 졸업생이 그래도 한국의 경제를 책임진다라는 약간의 자부심 같은 게 그렇게 있었죠. 동창들끼리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경제 정책을 하고 경제의 핵심이 되는 기관들이 여러 곳이 있는데 그 중에 한국은행이 또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죠. 그래서 한국은행이 2023학년도에 3년도에 신입사원을 63명을 뽑았대요. 이게 기사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63명을 뽑았는데 단 2명만이 서울대 경제학과 학생이다. 이게 이제 이 얘기를 기사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진짜 한국은행 간다 그러면 선호의 직장이었고 서로 가려고 했고 그리고 서울대 경제학과 학생들이 제일 많이 간 그런 직장인데 이번에는 63명을 뽑는데 단 2명만 서울대 경제학과 학생이 입사를 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를 역시 MZ세대의 특징이라고 보는 거죠. 금융기관 고리타분한데 또 공기관이라고 더 고리타분하겠네 이런 생각들을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꺼리고 있다. 이거는 약간 우리 경제학 쪽에서는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제대로 우리 학생들한테 동기부여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우리 한국 경제가 잘 되려면 이 학생들이 또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꺼린다니 좀 이건 안타까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한국은행을 포함해서 금융회사 쪽에 그렇게 가고 있고 그리고 원래 경제학과 애들이 행정고시 많이 봤었거든요. 재경직 봐서 이제 5급 공무원 되는 그런 코스를 또 좋아했었는데 여전히 공무원 행정고시 13명이 공직으로 갔는데 행시 11명 합격해서 갔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컨설팅 회사 3명, 그다음에 회계사, 연구소, 중소벤처기업, 대기업 이런 순으로 아이들이 진로를 잡았다. 이런 게 서울대 상대 동창회부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사 요건이 안 된다고 그랬죠. 총 졸업생 몇 명 중에 뭐 어떻게 조사를 했나 이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제가 찾아본 겁니다. 찾아봤더니 이건 서울대학교 홈페이지에 서울대 통계가 있거든요. 통계가 있는데 거기서 제가 찾아봤더니 우리 2022년 8월과 2023년 2월에 졸업한 서울대 경영학과 학생이 143명 있는데 그중에 88명이 진학을 했고 그다음에 그래서 전체적인 취업률은 81.5%, 진학은 22.4% 이렇게 차지를 했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대 경제학과 학생들은 여름과 그러니까 겨울에 216명이 졸업했는데 진학 92명에 67.8%의 취업률을 보여줬다. 이제 이런 건 공식적인 데이터가 되는 거고 요 졸업생들 중에 우리 기자님이 연락이 닿든 뭐 어떤 방식을 취했든 물어본 사람 대비 대답은 이렇게 나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 흐름은 우리가 읽을 수 있다. 거기에 이 데이터는 만족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러면 경영 경제에 나와서 제일 많이 가는 곳이 어딜까요? 현재 로스쿨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인문사회 쪽에 현재 주요 대학의 인기 학과들 있잖아요. 성균관대든 서강대든 고려대든 그 가장 인기 있는 학과들의 특징은 뭐냐면 로스쿨을 많이 가는 학과들이 인문사회 쪽에서 인기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MZ세대의 특징이라고만 몰아보기에는 좀 그런 게 전반적으로 취업이 어렵기 때문에 자격증을 더 선호하는 약간 회귀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있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로스쿨을 이렇게 많이 갔는데 아니 이 사람들은 자기소개서 쓰고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면 2024학년도 입시부터는 자기소개서가 없어졌는데 아니 이들이 자기소개서에 로스쿨 가겠다 이런 얘기는 전혀 썼을 것 같지 않은데 그런데도 이렇게 졸업할 때 되면 로스쿨을 많이 간 거죠. 이 얘기를 누구한테 했더니 관계자분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의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의대 자소서에 한 번도 뭐 성형외과 의사 되겠다 이런 학생 본 적이 없고 뭐 다 국경 없는 의사에서 일하겠다. 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졸업할 때는 몇 년 뒤에는 다 달라지더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봐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진로 역량 뭐 이런 것들이 과연 얼마나 애들한테 진짜 의미가 있는가. 물론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꿈을 갖고 있는 것은 없는 것보다 바뀌지언정 없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나을 수가 있거든요. 여러 교육적인 측면에서 그런 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지만 입시에서 진로 역량, 뭐 계열 적합성, 진로 적합성 이런 것들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평가가 돼야 되느냐 요거에 대한 의문점을 주고 있는 게 또 제대로 평가를 한 거냐 의문점을 주고 있는 게 지금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경영과 경제 그쪽에 계속 진로를 잡고 싶은 사람이 뭐 안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친구는 떨어졌지만 로스쿨 가겠다는 친구들은 대부분 이렇게 간 걸로 봐서 뭔가 이것도 고민해봐야 될 게 많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서울대 경영경제학과 학생들은 현재 로스쿨을 가장 많이 가고 있다. 그리고 자격증의 시대다. 그리고 큰 보수적인 조직을 싫어하는 특징들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건 세대 특성과도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동창회보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건 약간의 홍보인데요. 교육부에서 함께학교라는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교육부에서 만들어서 EBS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전문가 상담 코너에 제가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질문을 하시면 제가 마음껏 알고 있는 지식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 궁금거리가 있으시면 그냥 꿍꿍 가슴에 가지고 있지 마시고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시면 제가 좀 더 상세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 여러분들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냥 뽕을 뽑으시려고 노력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